계엄이 발발해서도 놀랐겠지만 그 계엄을 저지시키고 막아낸 국민항쟁을 보면서 더 놀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불엄이었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발발하고 한국 국민들이 그걸 좌절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뭐 거의 요새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트위터에 글들을 올린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 긴급사태 조항을 내세워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했을 때, 즉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우리 일본인들은 저렇게 바로 저항을 위해 모일 수 있을까? 손에 흐르는 땀을 느끼며 라이브를 보고 있다. 일본 사람들 딱 평가해요. 우린 못한다 이거야. 한국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평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못한다. 절대. 그 다음에 또 이런 트위터 글도 있습니다. 오늘 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오의 차이가 일본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 느끼고 말았다. 정말 영화 같아. 부러워하는 거죠. 야, 우리 민주주의 훨씬 일본보다 우월하구나. 이 제도와 규칙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을 잘하느냐도 민주주의의 척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일본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하자 국회로 우르르 몰려가서 맨몸으로 막 총구를 걷어내고 맞고 이런 모습은 세계인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더욱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회 문화 이제 분위기를 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안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금기됐다 그럴까요? 금기시된다 그럴까? 한국 사람들 정치 얘기 안 합니까? 진짜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CIA 보고서에 그런 말도 나왔대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민족이라고. 정치에 너무 관심 많다고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로 정치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느냐? 취미 카페에서도 해요. 동호회 같은데. 거기서도 거침없이 해요. 정치 얘기를. 물론 그것 때문에 조금 야 여기는 무슨 정치 얘기하는 데 아니야 하는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 막 난상토론을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아 카페에서도 정치 얘기하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합니다. 그다음 명절 때 가족 친인척 모여보세요. 정치 토론장이에요. 이게 요즘엔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예전엔 굉장했어요. 정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정치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일단. 민감한 주제 올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대화를 하고 나누고 뭐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 꼽으라면 한국 사람들은 저항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는데 비행기가 연차 늦게 뜬다. 한 4시간 늦어졌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명하잖아요. 바로 농성 들어가고 대책위 만들어서 손해배상 받습니다. 유명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 관광객들의 그 모습이. 일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몇 시간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한 그 비행기에서 일하는 스튜어디스가 올린 글에 보면 불평불만 사항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은 스튜어디스한테 욕을 안 한대요. 그 승무원들한테. 지들끼리 해결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만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만 별로 없고 그런 점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괜찮다고 그런대요.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가서 민원 올리는 거는 다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항을 대놓고 하는 쪽이 아니에요. 표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바로 얘기하고 바로 저항하는 쪽이에요. 특히 사람 모임 더 해요. 요게 어떤 데서 차이가 좀 있냐면 과거부터 한국은 항쟁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워낙 전쟁이 많았고 영주나 사무라이들이 칼로 지배를 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인의 나라, 칼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을.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사무라이들이 길 가다 아무나 죽여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말 못합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은 권한이 없었고 일본의 지배층들이나 사무라이들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살았어요.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본 한 장면 대사가 뭐가 나오냐면 어릴 때 자기 여동생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튀어서 사무라이한테 갔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무라이가 와서 자기 여동생을 배에서 죽인 거예요. 어릴 때니까 애기 뭐 아동기 때 얘기겠죠. 근데 그 주인공 말이 기가 막혀요. 그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사무라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근데 만약에 한국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 때 이 여자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양반한테 맞았어요.
양반이 칼 갖고 와서 그 여자애를 베 죽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폭동이 일어나고 항쟁이라고 봉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럴 정도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그 함부로 대하는 정도가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항상 항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봉기가 정말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항 정신이 옛날부터 투철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일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무서워서 참고 복종하는 그런 어떤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위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짓을 지금 되새겨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전통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